네,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의사이자 경제학자 김현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학교도 참 정신이 없으시죠, 요새. 예. 네, 어렵습니다. 예, 의과대학 교수신데요. 네. 의대생들 복귀, 이거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네. 근데 이미 등록 마감했죠. 그러니까 연세대학은 마감했고요. 예. 서울대학은 내일까지입니다. 연세대학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네, 지난 21일까지 마감한 예. 결과 지금 전체로 55% 정도 학생들이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다행히 반은 넘었군요, 일단. 그렇죠. 예. 45%는 지금 재적 예정 통지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내일 투표해서 본인들이 선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이 일단 연세대 경우만 여쭤보면요. 네. 반은 넘었는데. 네네. 이 45%는 구제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이제 구제하지 않겠다는 예. 게 기본적인 예. 입장인데요. 그런데 뭐 특별한 사유서를 내면은 특별한 사유서. 네, 내면은 학교 측에서 고려해 보겠다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굉장히 드리기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이 45%를 특별한 사유 없이 또 구제하는 건 정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그걸 넘어서요. 예. 학생들이 지금까지 해온 이제 행태가 예. 무척 다른 친구들한테 너는 등록했니 많이 서로를 감시하면서 눈치 보고요, 서로. 눈치 예. 보게 만들고 예. 너 배신자라고 낙인 찍는 찍고. 거. 이제 이런 행태가 사실은 저는 제일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학교의 가장 큰 입장은 뭐냐면 그런 소수의 뭐 그게 10%일지 예. 20%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우리가 다 구제해줘서 돌아온다면은 또 와서도 깽판 치고 뭔가 나쁜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계속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큰 걱정이 있으시군요, 그럼. 네네. 근데 제가 이 언론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대담을 나누다 보면 느낀 건데요. 네네.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이 정부가 치명적인 정책 실수를 한 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네. 그래서 엉망진창을 안 그래도 좀 취약한 구조를 엉망을 만들어 놨고 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도 해법과 그동안 참여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건 위에 이 지성인들이 말입니다.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형태가 아니고 의사결정 방식이 상명하달식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네네, 뭐 상명하달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서로 눈치 보면서 배신자 낙인 찍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대한 입장이 뭐냐하면 두 가지 입장이 같이 공존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정부가 제가 처음에 와서 500명, 1000명이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예, 그렇게 2000명은 말씀하셨죠. 너무 예. 좀 황당하다 이제 이런 건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싸운 거란 예. 말이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참 뭐라고 표현할까? 학생들이 이제 피해자라고 느끼는데 예. 일부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공감하는 바가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서로 배신자 낙인 네. 찍고 하는 건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이 다 있고요. 예. 뭐 45%의 학생들도 뭐 어쨌든 저희 이제 학생들이니까 예. 반성하고 돌아온다면 일부는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기준은 정해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사실 네. 이제 반성하고 돌아오면 사유서 쓰면은 사유서요. 아마도 받아주지 그렇죠, 않을까. 사유서. 그러니까 네네. 반성하고 사유서 쓰고 네. 바로 등록하고 네. 이러겠다면 그건 다르죠. 근데 한참 이대로 자기 의지를 또 진행하고 나서 근데 그러니까 학교 측은요 3월 31일 전에는 재적 통보한답니다. 예. 그거는 뭐 분명하고요. 명확한. 네. 그거에 대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죠. 그렇습니다. 자기 행동의 책임이란 부분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정책적 실패, 분명한 정책적 실패가 있었지만 일단은 원점 회귀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1,500명, 2,000명 얘기하다가 정말 전혀 협상이 되지 않고 사실상 이제 정부가 백기를 든 셈이죠. 네. 그럼 원점 회귀됐고 학생들 입장에서 물론 뭐 상처뿐이지만. 네. 요구 사항이 관철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근데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이제 교육은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굉장히 상식적인 요구 아닌가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또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박단 씨 같은 사람들은
내년에 뽑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정부가 2,000명 하는 것도 굉장히 지나치지만 예. 내년에 뽑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명분이 예.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일부 사람들은 내년에 뽑지 않을 수준 되지 않으면 나 돌아가지 않을래 이렇게 주장하고 예. 뭐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도 다 이제 없던 걸로 해라 이런 좀 사실은 좀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들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상처뿐인 승리인데 지금은 네. 지금은 상처뿐인 승리지만 그 얘기는 완벽히 전 사회가 이 의대생 밑에 무릎을 꿇어라 이 정도였던 일방적인 요구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거든요. 예. 네, 의료가 중요한 것이지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사실을 알았으면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만약 제적되면요. 네. 그 자리는 비웁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이 결정된 게 있습니까? 내년에 어떻습니까? 그 제적된 학생들에 대해서. 뭐 일부 어려운 절차인 예. 뭐 재입학을 과정을 네. 통해서 일부 구제될 수도 있을 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것은 뭐 학교 측의 재량에 따른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모두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저는 않습니다. 그 네. 어떤 제적된 절차를 밟은 그 학생들 말고 네네. 그 비어있는 인원은 다른 방법으로 채웁니까? 아니면 빈 채로 나갑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고려 안 모르겠습니다. 해봤군요. 네네. 예, 거기에서 논의가 이제 있겠군요. 뭐냐면 뭐 편입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더군다나 편입까지 받아버리면 진짜 이제 정말 나갔던 학생들은 돌아올 길이 없는데요. 그렇죠. 예. 학생들이 좀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견이라 그러면 학생과 교수님들, 네, 어떤 대학 운영 당국들, 네. 교수님과 대학 운영 당국은 의견 일치가 되신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총장부터 시작해서 총장, 학장, 예. 그다음에 많은 대부분의 교수님들. 교수님들은 예. 비슷한 입장이시군요. 예. 네네. 전공의들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전공이 굉장히 어려운 이제 부분인데요. 예. 많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예, 근데 그거는 손실로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는 또 다른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요, 예. 학생들은 이제 의사가 되지 않으면 본인들의 미래가 너무나도 예. 어려워지니까 다들 돌아오겠지만 예.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이제 전공의 트레이닝을 받지 않고 일반의로 개원하거나 어디 예. 취직하고 있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예. 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뭐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아까 그 연대는 5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타 대학은 좀 추세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저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반 조금 넘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제 단일 대우가 깨지면요, 예. 배신자 낙인 찍기가 어렵거든요. 예. 이게 더 다수가 되니까 이쪽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제 이게 급격하게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예. 근데 좀 문제가요. 예.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배신자의 놀이를 하면서 예. 껄끄러운 관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겠죠 또. 그리고 예. 또 이 정부와의 싸움 속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친구들도 많아서 예. 이 후과를 또 어떻게 감당해야 정말 될지도 걱정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네. 정말 걱정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돌아와서 내년부터 교육은 당장 가능합니까? 지금 밀려 있죠, 지금. 그러니까요. 예. 저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만 해도 예.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예. 어떻게 이게 합니까? 어떻게 예. 가능한지 예. 뭐 오전반, 오후반 나누냐 뭐 예.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래서 하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2배까지 된 상황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가능하군요. 네,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예. 이게 한 번 또 더 유급이 돼서 그럼 불가능해지고요. 그러면 정말 진짜 어렵다. 그럼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김 교수님 보시기엔 지금 가능하다는 건 오전반, 오후반 뭐 방학 없이 쭉 달리고 뭐 이런 거죠. 뭐 지금? 그런 겁니다. 네. 예. 교육의 질은 괜찮을까요? 그렇게 해도? 뭐 저희 또 의사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요. 담보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예. 자, 이제 그러면 원점으로 하나는 돌아갔고요. 네네. 이제 의료의 100년 대계를 이제 정말 만들어야 될 텐데요. 네네. 뭐가 제일 시급합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사실은요, 예. 의사 수 논쟁은요, 다른 그 의료계의 해묵은 과제들에 비하면은 아주 일부분이. 네, 우선순위 사실 되게 밀려 예.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예.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단이 나면서 의료계에 굉장히 많은 주요 그 과제들이요. 예.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것을 통해서 예. 이제
솔루션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가 깨진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필수 의료 부분에 의사가 가지 않는 것들, 예. 뭐 이런 모든 의료계의 뭐 되게 오래된 문제들을 예.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예. 저는 이 동력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일부 있군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네네. 예. 거기에 뭐 의료계가 좀 열심히 동참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학생들이 정말 들어와서 자신들의 미래와 관련되니까 네. 어떤 분명한 어떤 학생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래야 될 시기 같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그렇다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보다 일부는 물론 일부겠지만 네네. 그냥 관성적으로 뭐 공부들 너무 해온 학생들이니까 뭐 내가 좀 쉬고 뭐 내 말 다 들어주는데 뭐 어떡하려고 나를 이런 듯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네. 뭐 그런 학생들도 일부 있을 것 같아서요. 예. 걱정이고 이제 학생들은 뭐 돌아올 때가 되었다라고 예. 모두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 아까 잠깐 나오셨으니까 네네. 필수료 큰 방향은 어때야 된다고 보세요, 김 교수님? 경제학도 하셨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필수 의료 저번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필수 의료는 기본적으로는 보상 체계가 완전히 깨진 것, 그러니까 예. 적절한 보상 체계가 그렇죠. 예. 깨진 것이 가장 큰 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가 모자란 게 아니고 예. 산부인과 의사가 모자란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거 해서 밥 벌어먹기 힘들다고 예. 느낄 만큼 힘드니까 예. 굉장히 노동 강도는 노동강도 세지만 세고 버리는 낮고 버리는 낮고. 저쪽보다.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상해주는 체계를 바꾸는 게 중요한데 예.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것이 실손 보험입니다. 예. 네, 실손 보험이 지난 이제 15년, 20년간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예. 전체 의료비 한 20% 이상을 차지하는데 예. 이게 승자독식 구조 일부 실손 보험을 타먹을 수 있는 의사 선생들한테 예. 왕창 몰려가거든요. 예. 그런 과로 가고 싶은 욕망이 사람이라면 있겠죠. 예. 생기기 때문에 예. 또 비보험의 영역이 많이 커져 있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가가 예.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하고 어떤 있습니다. 쪽으로 바로 잡을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바꿔야 되는 그렇겠죠. 건데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오랫동안 건보에서 보상하는 구조가 예. 아주 난이도 높은 수술은 매우 낮은 단가를 예. 책정해 놓고 예. 검사를 왕창 하는 그런 곳에는 또 상대적으로 수가가 그렇죠. 유리한 상황이고요. 예. 비보험은 별로 비보험 관리가 안 해서 예. 병원이 그냥 보지만 하면 그냥 예. 내 가격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 사실 많은 왜곡을 낳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료 생각합니다. 보험 체계를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전부 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거 예를 들어 피부과 이런데 시술 네. 뭐 이런데 너무나 많은 어떤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네. 예. 실손보험도 뭐 실손은 모르겠고요. 거기는 실손은 아니고 하여튼 비보험의 피부과 이런데 영역이고요. 그런데 네. 거기 어떤 숙련된 다른 분들이 왜냐하면 굉장히 의학적 지식이 필요해 보이진 않거든요. 이렇게 언뜻 보면. 네네. 예.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문신을 할 때 예. 의사들이 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면 못하죠 지금. 지금 이제 예.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문신 정도 되는 위험을 가진 예. 그런 피부과 시술은 저는 이제 면허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쪽에 어떤 과대 이익이 좀 줄어들고요. 네. 초과 이익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그쪽에 버는 돈이 좀 줄어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필수 의료로 넘어가서 좀 더 나은 보상을 받고 이런 네. 이런 선순환이 그런 돼야 선순환 되는. 구조. 네, 그래서 뭐 꼭 의사를 희생한다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예.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줄 보람 필요가 있다.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충분히 있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덜 보람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덜 벌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네, 맞죠?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할수록 보상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어디 뭐 다쳐가지고 이렇게 피부과 가보면 뭐 큰 기계에 막 해놓고 굉장히 비싼 돈을 받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저게 왜 많은 공부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저 기계를 꼭 다뤄야 되나? 그러니까요. 예. 네. 제가 아는 피부과 선생님들도요. 예. 많은 선생님들께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지 좀 슬프다라고 예.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예, 네, 예. 그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거든요. 예, 그 그래서 구조가 바뀌어야겠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이 뭐 돈을 받는 쪽에 가는 것 자체를 비난할 건 절대 아니죠. 절대 사람, 아니죠. 예, 예. 네, 그 맞습니다. 오랜 공부했고 고생했는데 누군들 뭐 돈을 받는 쪽으로 가고 싶겠죠. 네. 그러나
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쪽에 가는 분들, 필수적인 분야에 가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거 맞죠? 네, 저는 그렇게 그 동의합니다. 방향이. 네.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가장 급선무인가요? 그런 쪽으로 가는 데는 지금? 이제 이번에 필수 의료 패키지예요.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걸 너무 싫어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네. 내시면 그거가 진짜 싫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제가 그 속마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 그건 아니길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는 없는 게 더 보람된 일을 하는 쪽에서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생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네, 그걸 못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운동장을 잘 깔아주는 것이 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또 한 가지 사실 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말씀하십시오. 사실 제가 오랫동안 2,000명은 과하지만 그래도 예. 고령화 추이가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예. 500에서 1,000 정도는 계속 증원을 하는 게 좋지 예. 않겠나라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예. 제가 예. 최근에 이제 AI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예.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을 한번 쭉 보면서 예. 야, 이 기술 발전의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지금 이미 AI가 예. 전문의 아주 숙련된 전문의보다는 조금 아래지만 예. 전공의보다는 훨씬 나은 수준까지 이미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 그 AI 휴머노이드로 대체될 대체될 수 부분들이 있다.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기존의 그 의사수 추계한 보고서들은요, 예. 기존의 의학의 아. 이제 발전이 그것도 새로 봐야겠군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 기존 추세대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AI는 이 추세 브레이커가 될 수 있다는 예. 생각이 좀 들어서 야, 이게 500명, 1,000명이 생각보다 안 필요할 수도 있겠네. 라는 이해가 생각이, 갑니다. 그게 네, 좀 그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게 그 보면 어떤 과학책들 보니까 특이점이라는 용어 쓰는데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어떤 특이점을 특이점을 향해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의대 증원을 하고 나면요, 이게 실제적인 효과가 나오는 데는 10여에서 15년 걸리잖아요. 네. 이때는 특이점을 넘어갔을 확률이 99.9%라서 지금 이미 진단 분야는 AI가 더 잘합니다. 네네. 그렇겠죠? 진단 분야. 엑스레이 읽고 CT 읽는 거는요. 예. 영상학과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예. 이거 나보다 나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의사의 어떤 교육부터 구조를 바꿔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은 굉장히 많이 바뀌려고 아주 작정하고 있고요. 예. 네, 오늘도 그 세미나 제가 다녀왔었고요. 아, 그래요? 네네. 예. 의사 수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정부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굴복했다고 생각 드실 수도 있겠지만 예. 그 이조 장관님도 한번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영명하는 것 좀 마음을 껄끄러워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정부가 너무 굴복하는 모습이 예. 아닌가. 근데 AI도 휴머노이드 얘기하면서 괜찮을 것 같다. 여기까지 정도. 듣겠습니다. 네. 오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연세대 교수였습니다.